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약 4주 반 정도 후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자,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약 4주 반 앞둔 시점에서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됐는데요. 자,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성된 올림픽 공원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 공원, 자, 보시면, 자, 올림픽 데이 런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무슨 달리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은 어제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북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함부로 도발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환으로 현재 부산의 해군 작전 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함이 입항을 했습니다. 자, 그 명칭을 보시면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제26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어제 부산항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의 명칭이 시어도 루즈벨트 함인데요. 작년 11월에 부산항을 다녀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스노가 다녀간 지 7개월 만에 또 다른 항공모함인 시어도 루즈벨트 함이 어제 부산항에 입항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올림픽 회관과 올림픽 파크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인데요. 항공모함은 한 척만 있더라도 한 나라의 해군력에 맞먹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한 척만 보유하더라도 해군력에 강력한 증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항공모함이 미국에는 무려 11척이 있습니다. 자, 흔히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그 분쟁 관련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규모와 중국의 항공모함 규모를 비교해서 양 국가 미중 간의 해군력의 그 압도적 차이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곳을 통과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올림픽 회관입니다. 올림픽 회관, 이곳에, 자, 올림픽 회관,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한체육회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 회관을 보여드렸고요. 계속 올림픽 파크텔 방향, 즉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을 비교하는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모함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항공모함이 11척, 중국은 항공모함이 3척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최초 항공모함은 중국의 성 이름을 딴 요녕성 이름을 딴 랴오닝호고, 두 번째 항공모함이 산동성을 이름을 딴 산둥함이고, 세 번째 항공모함이 푸젠성 이름을 딴 푸젠함입니다. 그런데 이상 세 척의 중국의 항공모함은 모두 디젤 방식으로 추진 동력이 발생되는 그러한 일종의 재래식 추진 동력 방식인 반면에, 미국의 항공모함 11척은 모두 원자로, 항공모함마다 원자로 2개씩을 가동시켜 가지고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핵추진. 또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전투기, 다양한 함재기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함은 스키 점프 발사할 때, 스키 점프 때처럼, 스키 점프대 아시죠?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의 앞부분이 약간 위로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곡면, 거기에서 발사하는 스키 점프대 같은 발사 방식이고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즉 가장 최근의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미국처럼 이 사출 방식이어서 보통 우리가 활 시위를 잡아가지고 당겨서 활을 쏘듯이 사출 방식으로 쏘는 방식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발사 방식입니다. 자, 이처럼 중국의 항공모함 세 척 중에 랴오닝호와 그 다음에 산둥함은 재래식 발사 방식인 스키 점프대 같은 발사 방식인 반면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미국처럼 활 시위를 쏴서 잡아서 당기듯이 사출 방식입니다. 자,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 모두가 활 시위를 잡아서 당기는 것과 같은 사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모함 대수도 중국은 3척, 미국은 11척, 압도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동력에 있어서도 미국은 11척이 모두 핵추진 방식인 반면에 중국은 디젤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함재기들을, 전투기 등 함재기를 발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은 전부 다 사출 방식인 반면에 중국은 가장 최근 함인 푸젠함만 사출 방식이고,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와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재래식 방법인 스키 점프대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발진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의 차이를 비교하기를, 미국의 해군력의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의 수준은 유치원생 수준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핵추진 방식이다 보니까 항속 거리가 무제한인 거죠. 항속 거리가. 반면에 중국은 디젤 방식이어서 연료를 계속 재급유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항속 거리가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항속 거리가 무제한인 이유가 핵추진 방식, 2개의 원자로를 사용해서 추진하는 핵추진 방식이어서 연료 공급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작전 범위가 무제한이다 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함이 갑판의 길이가 333m, 갑판의 폭이 77m,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의 길이가 333m, 갑판의 폭은 77m, 그 다음에 갑판의 넓이는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이이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이죠. 승조원의 숫자는 6,000명 정도 되는 그야말로 중소국가의 해군력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어제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어도 루즈벨트함에 여기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4 롯데 전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이곳에서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여기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아서 좀 뛰어가 보겠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동쪽으로 약 한 400m 지점에 있는, 동쪽이라기보다는 약간 남쪽에 가깝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자, 이쪽 북쪽 방향 전방 약 400m 지점에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아까 올림픽공원 올림픽데이 런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제 부산항에 시어도 루즈벨트함 입항에 있고요. 7개월 전, 지금부터 7개월 전에 부산항에 다녀간, 즉 2023년 11월에 부산항에 다녀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을 땄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항공모함 명칭에는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 명칭, 주로 역대 대통령이나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을 가져온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 이처럼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딴 게 미국의 항공모함의 명칭인데요. 예를 들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호, 그 다음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호, 그 다음에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호, 어제 입항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이처럼 유명한 주로 대통령 이름을 많이 명칭을 따고 있는데요. 좀 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7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부산항에 다녀간 칼 빈슨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의 명칭을 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칼 빈슨이 과거에 미국 상원 하원 중에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약 30년 정도 수행하면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 5대양 6대주 개척에 국회 차원에서, 미국 하원 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미국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이상 하셨던 칼 빈슨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7개월 전인 2023년 7월에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다녀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입니다. 칼 빈슨호. 자,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중에서도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이상 하시면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5대양 6대주 개척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연방 하원 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인물이 칼 빈슨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그리고 칼 빈슨은 또 그러게 사람은 보통 호사유피, 그 다음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이름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영원히
남는다라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 칼 빈슨은 핵추진 항공모함 이름에 명명됐을 뿐만 아니라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남극대륙의 최고봉도 빈슨 메시프입니다. 칼 빈슨에서 이름을 따와서 빈슨 메시프. 메시프는 산괴, 산덩어리, 보통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듯이 산덩어리, 산군, 산들의 군락, 산군을 메시프라고 하는데요. 남극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메시프입니다.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남극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메시프인데요. 해발 4,892m입니다. 해발 4,892m. 빈슨 메시프가 남극대륙의 최고봉인데 칼 빈슨 이름에서 따와서 빈슨 메시프라고 칭합니다. 참고로 7대륙 최고봉은 지구 최고봉이자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은 당연히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남미 대륙의 최고봉 아콩카과는 해발 6,960m, 북미 대륙의 최고봉은 디날리봉 해발 6,192m.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의 최고봉 엘브루즈가 해발 5,600m급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가 해발 5,895m.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고봉이 인도네시아령인 파푸아 뉴기니 섬의 서부 지역에 있는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가 해발 4,884m로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8m가 더 높은 해발 4,892m의 봉우리가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슨 메시프입니다. 그래서 빈슨이 칼 빈슨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이제 강동구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자 보시면 강동구청역인데요. 자, 강동구청역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아침 6시 5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을 출발해서 이곳 강동구청역,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어제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함을 소개해 드리면서 7개월 전에 다녀간 칼 빈슨 함이라는 핵추진 항공모함도 소개해 드렸고요. 그분이 미국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이상 하셨던 인물이라는 점, 또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남극대륙의 최고봉 이름 빈슨 메시프도 그 칼 빈슨에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겁니다. 자,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지금까지 강동구청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